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차은택 씨가 중문 관광단지에 추진했던 융복합 공연장은 사실상 대규모 숙박시설이 주요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빼어난 해안 풍광을 자랑하는 중문 골프장. 차은택 씨가 융복합 공연장 사업 부지로 이곳을 했던 것도 이 같은 경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25%인 23만 제곱미터가 숙박시설 부지로 계획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해안 쪽에 배치됐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안에 대형 호텔인 신라와 롯데, 하얏트 호텔 3곳의 부지를 합친 것보다도 넓은 면적입니다. 이 같은 부지 면적을 고려하면 객실 숫자가 1,000개를 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연이든 전시, 가이든지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설을 운영을 통해서 벌어야 되잖아요. 일부 상업시설은 임대도 우리가 가정을 했었고 일부 부지는 매각을 하는 걸로 한 30%? 20, 30% 잡아줬나? 골프장을 없애고 테마파크로 바꾸려 했던 이유도 체육시설 안에는 숙박시설이 금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안 절벽 일대는 절대 보전지역에 포함돼 환경 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문 해수욕장 바로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해안 경관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쪽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경관 사유화나 경관 독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을 주도했던 차은택 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됨에 따라 중문 관광단지 융복합 공연장 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어제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민주노총과 농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제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사업 설명회를 열고 최근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라 관광단지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희룡 지사 발언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와 언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오라 관광단지 사업 설명회. 제중국동포 출신 대표가 직접 나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먼저 환경단체의 각종 의혹 제기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언제는 오라 관광단지 지지하고 언제든지 도민이 반대하면 스톱하겠다. 그러면 우리 사업자는 뭐 뻥입니까? 사업가도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이며 도민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자극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안 합니까? 제주도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제주 도민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JCC의 주식은 자신의 아들이 모두 갖고 있지만 상장되면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부정적인 투자 여건 때문에 중국 최대 철강 기업도 투자를 검토하다 손을 뗐다며 카지노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카지노 법이나 대한 경영 조례에 대해서요 우리가 주도 안 할 겁니다. JCC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고 하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제주도의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콘도미니엄 축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공유지 관리 방안의 하나로 공유지를 빌려줄 때 수의계약 대신 공개 입찰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공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당근 재배 지역인 제주 동부 지역.
수십 년 전까지 모래밭이었던 이곳의 농경지는 70%가량이 공유지입니다. 불모지였던 공유지를 농민들이 임대한 뒤 채소밭으로 일군 겁니다. 흙도 이거 모래밭은 농사가 안 돼요. 견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이면 흙 막 다만왕이네 반만 드나네. 이제는 공개 입찰 해놓으니까 너무 억울러주게. 농민들은 대부분 연간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만 제곱미터 이하나 임대료 3천만 원 이하 농경지는 수의계약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수의계약이 금지되고 공개 입찰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상인들에게 밀릴 게 뻔한 데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입찰 방식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의 살 길은 찾아주고 난 다음에 경쟁 입찰을 시키든가 말든가 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농 경력을 존중을 한다든지 지역의 연구권을 보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소규모 임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주민들은 어제 제주도청을 방문해 모슬포 남항 개발 사업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리조트 사업자가 숙박시설을 제주도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법률이 개정된 만큼 사업자의 불리한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제주 앞바다에서는 남방 큰 돌고래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먹이를 쫓아 해안으로 왔다가 전통 어로 구역인 원담에 갇히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돌고래 한 마리. 큰 지느러미를 흔들며 물고기 떼를 쫓아다닙니다. 촬영팀이 가까이 다가가도 달아나지 않고 장난치듯 주변을 맴돕니다. 무태서도 직접 볼 수 있을 만큼 해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그 고래 꼬리가 보여서 들어와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광경이고 저는 처음 봤어요. 고래를 아주 지근거려서 이렇게 보기에는 처음이고 뭐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오늘 운이 좋은 날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발견된 곳은 제주의 전통어로 구역인 원담. 밀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돌담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돌고래는 밀물때 여기 안까지 들어왔다 물이 빠지자 나가지 못하고 돌담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돌고래가 원담 안으로 들어온 건 지난 5일. 조수 간만에 차가 적은 조금씩이어서 밀물에도 바닷물이 차지 않아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물이나 이런 게 걸려있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어서 굳이 돌고래한테 스트레스를 줘가며 강제로 이걸 잡아서 내보내기보다는 그냥 물이 찼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찰만 하고 있어요. 제주에서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돌고래 3마리가 원담에 갇혔다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불법 포획이 사라지면서 돌고래를 가까이 볼 수 있는 진풍경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에 학교 운동장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이 됐죠. 그런데 울산 지역 공공체육시설 트랙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시의 전수조사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교체 대상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 MBC 한창환 기자입니다. 중구 남해동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운동장 트랙 사용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이 트랙에서는 납이 국가 표준 기준인 킬로그램당 90mg을 훨씬 초과한 2173mg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문수구장 주보조경기장 모두 납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울산시가 52개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유해성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85%인 44곳에서 납 등의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납은 장기 노출되면 발육과 학습장애, 기억 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시험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다라고 보고 드리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괜찮습니다. 뭐 아니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뭐 어때요? 앞서 지난 6월에는 79개 학교 운동장 트랙 중 73개 교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초과 검출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트랙 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우레탄 안전관리 강화 기준이 마련돼 교체할 때까지 시민들이 사용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울산시는 내년까지 국비 등 82억 원을 투입해 우레탄 트랙을 기준에 맞게 교체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동장 내부 인조잔디와 공원 산책로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교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창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4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행히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추워지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이 모두 10도를 웃돌면서 추위가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5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는 비뿐만 아니라 뿌연 방무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를 지나던 43살 허모 씨가 차에 치이면서 다리가 부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허 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공항에서 중국인이 담을 넘어 달아난 사건은 감시 인력 부족과 허술한 장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공항에는 CCTV가 277대지만 감시 인력은 5명에 불과해 한 명이 56대를 감시해야 하고 CCTV의 88%가 100만 화소 미만이며 중국인이 도주한 지점은 41만 화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상황실 인력과 영상 추적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고 상황실 근무자 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제주지역본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어린이들에 대한 무기체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군이 최근 함정 공개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자동소총과 유탄 발사기 등을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도록 한 것은 15세 미만 아동의 적대 행위 참여를 금지한 UN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 혼잡이 심한 사륜이 숲길 근처에 대체 주차장이 문을 엽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봉계동 절물 휴양림 부근에 차량 168대를 세울 수 있는 7,000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3 평화공원에서 사륜이 숲길 사이를 다니던 셔틀버스는 대체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 계속되는 부동산 열풍 속에 분양 승인된 공동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분양이 승인된 공동주택은 4,15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급증했습니다. 한편 건축이 허가된 전체 주택도 16,362호로 33%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도하기 전에 전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분양된 제주시 노영동 아이파크는 84%가, 삼화지구 휴먼시 아파트는 44%가 2014년 준공 이전에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권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